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쿠팡 요리에 들어와 주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요리를 맡은 이동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 굉장히 특별한 요리인데요. 파티 요리나 아니면 손님 초대 요리 전에 저희 코로나 있기 전에 크리스마스 파티 때 했었던 요리인데 아주 퀸하고도 되게 적합한 요리거든요. 이름은 베이컨 치즈 로프, 복분자 베이컨 치즈 로프라 그래서 미국에서 미트로프 요리가 많이 드시는데 그 미트로프 요리에 베이컨을 이제 베이컨으로 싸서 만든 그 로프 요리거든요. 근데 보통 그 미트로프 요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진 고기에다가 여러 가지 양념을 해가지고 그 위에 소스를 발라서 오븐에다가 구워가지고 먹는 요리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고기에 약간 비릿한 그 향이나 맛을 잡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븐에 굽게 되면은 고기가 약간 딱딱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오늘 보여드릴 퀸에다 할 요리는 고기의 식감도 굉장히 촉촉하고 그 다음에 맛도 되게 부드러우면서 그 레스토랑에서 드시는 것만큼 굉장히 요리의 맛이 딱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니까 기대해 주시고 혹시 준비가 안 되시더라도 오늘 요리 보시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될 일단 시간 관계상 요리를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요 베이컨 이렇게 2줄 정도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2팩 정도 준비하시고요. 장수로는 한 18장에서 20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진 고기는 오늘 돼지고기로 준비했고요. 소고기로 준비하셔도 되고 돼지고기는 소고기 반반 넣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돼지고기만 가지고 진행할게요. 그리고 다진 양파하고 다진 마늘, 요거는 다진 양파는 작은 사이즈로 반 개 정도 다지시고요. 마늘은 한 큰술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김치인데 한 포기 정도 이제 다져가지고 준비해 줬고, 요거는 이제 김치가 들어가게 되면 고기 약간 느끼한 맛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진 당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스튜포트에 보면은 이렇게 스튜포트 볼이라고 이렇게 생긴 볼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쓰임새가 좋은데 저희 다침 요리할 때도 뭐 계란찜이나 아니면 오징어 데칠 때나 닭가슴살 데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사용해서 오늘 요거를 틀로 해가지고 이제 로프 요리를 만들 건데 요 사이즈 여기다가 이제 베이컨을 깔아 주실 거예요. 베이컨을 이렇게 들고서 요 안에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로 비워가지고 이제 베이컨을 좀 깔아 보겠습니다. 옆에 이제 조금 비지 않게 촘촘히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천천히 해가지고 돌려서 깔아주시면 돼요. 가운데만 조금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 정도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고기를 요 안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조금 틈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깔아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해주시고요. 재료가 저희가 그냥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소스가 들어간다던가 특별하게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저희 퀸만 있으시면 손쉽게 그냥 해서 드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해서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요리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쭉 돌려주시면 돼요. 제가 너무 촘촘히 담았나? 거의 한 20장, 18장, 20장 정도면 요 한 틀을 거의 다 둘러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둘러주시고 여기 안에 보면은 요 정도 크기로 조금 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요
그거 말고 이제 이렇게 세팅해서 준비해 놓으시면은 저희 다진 고기에다가 아까 요 다진 양파,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당근, 고 그리고 느끼함을 잡아줄 저희 김치 한 장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치대 주실게요. 그 양념들이 잘 섞일 수 있게 치대 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간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 그 간장, 양조간장 한 큰술 정도만 양조간장 한 큰술하고 이렇게 밑간을 해주시고요. 소금은 한 3번 정도, 3번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후추 가지고 밑간 해주시고 이제 이거를 잘 치대주시면 돼요. 고기가 양념이랑 잘 섞일 수 있게 잘 치대주시면 됩니다. 돼지고기는 약간 가벼우면서도 조금 부드럽고 그다음 그 소고기를 사용하시면은 조금 깊은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 미국에서는 이 미트로프를 그 가정식 요리 클래식 메뉴로 많이 드시는데 소고기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양파하고 저희 이제 약간 코리안 스타일로 김치를 넣어서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데 미국에서는 보통 여기다가 식빵에 그 약간 우유나 생크림을 적셔서 넣어가지고 조금 더 느끼하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고기 같은 경우도 살코기만 가는 게 아니고 기름을 많이 갈아갖고 넣어서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맛을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잘 섞이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잘 치드셨으면 제가 이제 넣어주실게요. 잘 나눠가지고 여기 틀 안에다가 골고루 이렇게 잘 틀에 맞춰서 이제 링 모양으로 넣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해주시고 네, 너무 꽉꽉 누르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반죽에 치즈를 넣으셔도 되고 이 치즈를 여기 위에다가 얹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피자 치즈를 같이 얹어주실게요. 이 반죽에 같이 섞어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꾹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컨으로 덮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하고 야채하고 그다음에 치즈가 같이 어우러져서 되게 고소하면서도 부드럽고 맛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베이컨으로 덮어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오븐 기능이 되는 대형 후라이팬에 요거를 집어넣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꼭꼭 잘 덮어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보이시죠? 이렇게 감싸가지고 감싸서 이제 대형 후라이팬에 넣어줄게요. 대형 후라이팬에 160도에 35분으로 세팅하겠습니다. 여기 팬 요리 160도에 35분으로 세팅할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고기하고 베이컨에 있는 약간 기름 성분은 쪽 빠지고 그다음에 살코기의 그 맛있는 성분만 이제 오븐 요리가 되면서 되게 보들보들하게 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빠진 이제 기름은 이제 쏙 빼서 버려주시고 이제 소스만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소스는 저희 그 풀세트 사시면 주시는 소형 소스팬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어떤 걸 넣냐면 복분자 베이컨 치즈 로프기 때문에 저희 아메에서 나오는 복분자 액이 있어요. 원액을 사용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다용도 컵으로 3컵, 종이컵으로 치면은 1컵 반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간을 맞출 저희 양조간장 요거 4분의 3컵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잘 어울리게 이제 씹히는 식감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소화도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인애플하고 블루베리를 같이 세팅을 해서 올려주시면 훨씬 더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어느 정도 조금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녹말로 농도를 맞추시고요. 녹말 한 큰술로 농도를 맞추시고 마지막에 이거를 넣어서 졸여 놓을게요. 그래서 이게 익으면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조금 소스를 온도를 올려서 요거는 한 10단 정도로 해서 불이 끓어오르면 그때 이제 소스를 조금 졸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됐습니다. 혹시 지금 따라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계신가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는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따라하시다가 조금 어려우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이 복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원액으로 타서 이제 얼음을 띄워갖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스 요리, 샐러드나 아니면 이렇게 소스 요리로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보통 이 원액 그 복분자 청이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 때는 설탕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 아메리커는 이제 복분자 원액을 이제 올리고당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지도 않으면서 되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런 원액하고는 조금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응용하시기도 좋고 이렇게 소스 활용하실 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어오르면 여기다가 끓어오르면 조금 네, 이렇게 끓어오르면 불을 좀 줄여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요 녹말을 놓으면 어느 정도 그 농도가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머 너무 불이 셌나 봐. 그래서 녹말로 농도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블루베리하고 파인애플 넣어서 조금 약간 진득하게 졸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를 이제 준비해 놓으시면 이제 이게 완성되면 그때 뿌려주시면 돼요. 주시고 소스를 완성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블루베리나 파인애플의 그런 식감도 되게 좋고요.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끓일게요. 약간 이렇게 찐득한 그런 식감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끓이고 고온으로 유지를 해놓을게요. 저희 인덕션이 좋은 게 이런 소스 같은 거를 만들어 어떻게 돼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끓이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계실까요? 저희 여기 들어오신 분들 냄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시는 그러니까 저기 초대받아서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퀸 냄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진짜 이 처음에 살 때는 되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쓰면 쓸수록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 코로나 시국에 진짜 뽕을 다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이 해서 먹고 그다음에 뭐 외식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많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퀸은 어쨌든 갖고 계시면 정말 그
처음에 살 때는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정말 쓰면 쓸수록 정말 본전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실 수 있는 조리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네, 이제 어느 정도 끌어서 이거는 이제 보온으로 해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퀸을 만났을 때 그 요리 미팅에 처음 갔었는데 수육하고 잡채 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근데 수육하고 잡채는 뭐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지 뭐 이 냄비로 하면 뭐가 특별한가 그런 이제 생각으로 그냥 상업적인 아이템으로서만 퀸을 이제 처음에 바라봤었는데 이제 퀸 같은 경우 이제 그 미팅에 가서 처음 봤더니 그냥 재료를 냄비에 넣고 뚜껑을 닫고 그냥 기다리시더라고. 기다리시고 이제 냄비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통은 수육은 물에다 삶고 그다음에 그 잡채 같은 경우에는 야채 다 손질해가지고 각 볶아서 이제 당면을 삶아가지고 또 무치다가 간이 안 맞으면 또 간장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잡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안 해 먹게 되는데 요리가 다 끝나고 먹어보니까 요리의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리의 맛은 너무 좋고 그다음에 비주얼적으로도 색감이나 이런 것도 정말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냄비를 조금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하고 이제 먹어보고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냄비가 그냥 일반 냄비가 아니라 특수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냄비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수 스테인리스 재질 중에서도 그 크롬하고 니켈의 비율이 18대 10 비율로 되어 있는 아주 견고하면서도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조리 도구로서는 가장 안전한 조리 도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그 애기 어리거나 그럴 때는 집에서 해 먹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근데 뭐 아이들 유기농으로 재료 사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주시는데 부지불식간에 그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친구가 이제 아들 키 때문에 고민이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그 검사하는 검사 그 품목 중에 이제 모발 검사가 있었던 거예요. 모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중금속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알루미늄하고 바륨의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뭐 캔 음료나 캔 뭐 통조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전혀 먹이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높아졌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진짜 부지불식간에 먹는 그런 음식들이나 밖에서 먹는 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축적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친구 말고도 지금 주변에 보면은 되게 많은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에 모발 검사를 하면 중금속 수치가 되게 많이 높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한테도 좋지 않지만 아이들은 한창 성장 단계에 있잖아요. 세포가 굉장히 빨리 분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흡수하는 속도가 거의 어른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많이 있는 뭐 ADHD나 아니면은 뭐죠? 그 치매나 불임이나 난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일상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저희 몸에 쌓이는 그런 중금속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습관의 가장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저희 주방이잖아요. 식습관하고 그다음에 오랜 그런 생활의 변화가 누적되면서 저희 이제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데 이 주방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주방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조리도구잖아요. 그 조리도구 중에서도 집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어떤 냄비이신가요? 저희 예전에는 그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냄비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테프론 코팅 후라이팬 그리고 그다음에 양은 알루미늄 냄비 그리고 그다음에 무쇠로 만든 냄비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제가 또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알루미늄 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쓰잖아요. 집에서 볶음 요리나 뭐 부침 요리나 굉장히 코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붙지 않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손쉽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알루미늄 코팅 냄비에 그 주 성분이 뭐냐면 PFOA라는 과불화 화합물로 만들어진 냄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발암물질로 이제 그
판결이 나서 이제 판매 중지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 코팅 그러니까 이게 한번 위험하다고 해서 다른 이제 이름으로도 코팅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과부라 화합물이 코팅 재질 자체도 이제 요리하면서 벗겨지는 게 위험도 있지만 요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인덕션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가스불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가스불에 나오는 가스 연기뿐만이 아니라 그 후라이팬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200도 정도가 되면서 그 과부라 화합물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로 되게 많이 흡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기회가 되시면 YTN에 YTN에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독성 물질의 시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회가 되시면 그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과부라 화합물로 발생되는 그 냄비에서 발생되는 그 물질 말고도 기화돼서 나오는 그런 독성 가스가 15가지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코하고 입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몸에 되게 많이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요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스나 나쁜 그런 물질들은 지방이 많은 곳에 축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슴 같은 경우에 가슴 쪽이나 아니면 자궁 쪽에 그래서 되게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유방암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팅 후라이팬을 처음에 저도 계속 옛날에는 썼었으니까 썼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들을 여기다 조리를 해주면서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그때 냄비를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아이들 키우는데 되게 도움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냄비는 지금은 많이 안 쓰시지만 예전에는 라면 끓일 때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시는데 요즘에 식당에 가면 김치찌개집이나 아니면은 찌개류 파는 그런 식당에 가면 아직도 양은 냄비에다가 이제 음식을 조리해서 많이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알루미늄은 이제 약간 간이 되어 있는 거나 그런 거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정말 금방금방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냄비 보시면 노랬던 냄비가 나중에는 하얗게 되잖아요. 그게 다 녹아내려서 우리 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알루미늄은 몸에 이제 어디에 제일 많이 쌓이면 뇌에 되게 많이 쌓여요. 저희 뇌에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꼬여 있는 부분 그 사이사이에 이제 차곡 쌓여가지고 치매를 유발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 조리 도구에서뿐만 아니라 빵에 들어가 있는 베이킹 파우더 있죠.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경우도 원료가 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먹는 그 빵에서도 그 베이킹 파우더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퀸으로 베이킹을 할 때는 꼭 베이킹 파우더는 알루미늄이 안 들어가 있는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해서 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되게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무쇠 냄비 중에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르크루제, 그다음에 뭐 스타우브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쓰시고 그래서 냄비밥 많이 거기다 냄비밥 많이 해서 드시거든요. 그리고 로찌팬, 무쇠로 된 로찌팬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거 쓰시면 손질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녹이 이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녹도 되게 쓸고 그렇게 되면은 손질을 자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오래 쓰시면 이제 녹이 이제 묻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소뚜껑 삼겹살도 이 무쇠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차가운 성질이 되면 꽉 굳어버리고 따뜻하면 또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주 매일매일 손쉽게 사용하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쓰다가 싱크대에 넣어놓고 쓰다가 싱크대에 넣어놓고 그러고선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쇠 냄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10이고 크롬하고 니켈의 비율이 18대 10으로 딱 그 안정적이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스테인레스 재질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재질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강철이 들어있어서 인덕션하고 딱 맞아가지고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요리를 할 수 있게 딱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그 퀸냄비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스티몰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구멍이 없어서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재료가 가진 그 수분이나 그다음에 영양가나 이런 거를 그대로 가지고 조리를 해서 많은 간을 하지 않아도 많은 기름을 넣지 않아도 정말 맛있는 그 뭐죠?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냄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스팬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되어 있는 3중이고요. 아까 뭐죠? 이 오븐 요리를 하는 거는 통 7중이거든요. 그래서 후라이팬은 통 7중, 요 소스 요리를 하는 거는 소스팬은 통 3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냄비의 특징은 뭐냐면 저수, 저유, 저열, 저염, 오븐, 다층 요리 이렇게 6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수 요리 같은 경우에는 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요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수 요리는 이제 보통은 나물 요리나 아니면은 그 찌개 요리 같은 경우도 오징어 찌개 같은 경우도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무하고 양파나 뭐 양배추나 이런 그 야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수분만 가지고도 찌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와 있는 수분을 가지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 요리 자체에 조미료나 이런 특별한 양념을 많이 가미하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물 같은 경우도 야채를 씻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수분만 가지고 나물이 되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간을 하지 않고 정말 간단한 요 소금하고 참기름만 가지고도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돼요. 야채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희 퀸에다가 한 나물 요리는 굉장히 잘 먹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잘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유 기름이 정말 적게 들어가요. 저희 지난주에도 그 튀김 요리 했었거든요. 탕수육이나 아니면 닭봉 요리 했었는데 정말 적은 기름으로도 굉장히 깨끗하게 튀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면서도 바삭거리고 굉장히 맛있는 튀김 요리가 돼요. 그래서 튀김 요리 저희 요즘에 그거 많이 쓰시잖아요. 뭐죠? 에어프라이어 많이 쓰시는데 거기다 하시는 것보다 정말 맛있고 바삭바삭하면서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식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에어프라이어는 지금 전자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간편하기는 해요. 넣고 이제 닫아놓고 튀기시면 이제 되는데 냉동 요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하시려면은 전자파나 이런 부가적인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저희 퀸에 직접 튀겨갖고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튀겨 드시면 너무 좋고 그래서 기름 적게 하시는 게 뭐 닭튀김이나 아니면 탕수육이나 그런 튀김 종류 요리는 거의 다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잡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채하고 그다음에 면하고 고기하고 넣고 뚜껑을 닫고 요리를 하시면 기름이 거의 안 들어가요. 참기름 한 3큰술 정도만 넣으면 잡채가 되고 보통 잡채 요리 정말 기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름 적게 들어간 잡채 요리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소금을 적게 써서 저염 요리가 되고 나물 요리도 굉장히 소금 적게 써서 이제 간을 맞추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븐 요리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저희 베이킹 여러 가지 정말 많이 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여드릴 게 이제 레몬 시폰 케이크인데 케이크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되게 고급진 호두파이 그리고 뭐 앞으로 보여드릴 게 정말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베이킹 요리들도 이 7중 냄비에서 되게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다층 요리는 이제 그 저희 스튜포트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 밑에는 수육을 하고 중간에 오징어나 뭐 닭가슴살 그리고 뭐 계란찜 그리고 나물이나 이런 거를 데쳐서 한 번에 3칸으로 한 5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층 요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냄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열은 아주 낮은 온도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 야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소나 그런 수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거는 오븐 요리로 해서 7중 냄비로 이제 준비를 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요리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 냄비하고 되게 유사한 샐러드 마스터라는 이제 냄비가 있어요. 그것도 이 퀸하고 재질이 되게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거기는 이제 티타늄이 살짝 들어갔다고 그래서 가격대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요리 교실이 따로 있어요. 그 샐러드 마스터 요리 교실이 있어서 그쪽에 가면 요리 시연을 볼 수 있고 근데 결정적인 거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 냄비의 모양이나 그다음에 기능적인 거는 정말 똑같은데 가격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원체
그 저희 풀세트 같은 경우에는 21피스 풀세트는 111만 원이잖아요. 111만 원에 웍은 또 웍하고 인덕션만 따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그 샐러드 마스터 풀세트는 거의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그 요리 선생님들이 보통 많이 쓰시고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1,000만 원을 들여서 요리 풀셋을 구매하시기는 너무 부담스러우셔서 보통은 두세 개 정도로 이렇게 묶어갖고 구매를 하시거든요.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두세 개를 묶어도 한 200~300만 원 정도는 가격이 나가고, 그다음에 요리 교실에서 한 몇 번 배우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적인 것도 있고, 저희 소비자 중에서 이 샐러드 마스터 냄비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퀸 냄비 가격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냄비 가격이 이거밖에 안 하냐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 샐러드 마스터에서 못 사셨던 그 냄비를 사셨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그러시면서 하나 더 사신 경험이 있으신데 그런 차이가 있고, 저희는 광고 유통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또 이 냄비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요리를 정말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렇게 배우기도 하지만 저희 그룹 내에서 이렇게 매주 월, 화, 목, 금으로 해서 요리를 또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퀸 냄비를 아직 구매하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미팅이나 아니면 소개해 주신 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요리, 저희 쿡북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또 미팅도 있고 저희 또 밴드에도 굉장히 많은 요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리 레시피를 통해서 정말 집에서 매일 해 드시는 그런 메뉴 말고 정말 오늘 같은 메뉴는 좀 특별한 메뉴잖아요. 그 특별한 메뉴로 또 드시기도 하고, 늘상 해 드시는 것도 정말 퀸하고 인덕션만 가지고도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 가지 요리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앞으로도 아직 미팅이 여러 번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많이 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지금 한 요리가 10분 정도 남아 있어요. 10분 정도 남아 있고 지금 소스는 거의 다 완성이 돼서 나중에 이제 한 번만 데워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냄비 요리를 할 때 중간에 이제 자꾸 열어보시거나 그렇게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안에서 요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뚜껑을 닫고 요리를 하면 밑에서 위로, 이게 안에 스티머리 없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열이 돌면서 대류 현상으로 요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뚜껑을 열어버리면 온도가 확 가라앉아요. 온도가 딱 떨어지면서 다시 열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원하는 요리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도를 세팅해서 올려놓으셨을 때는 특별하게 이제 중간에 열어보시거나 중간에 특히 베이킹 하실 때 열어보시면 이게 원하는 그런 식감이나 원하는 형태의 그런 베이킹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스티머리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요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 진행이 되면 이렇게 중간에 수봉 현상이라고 해서 모이스처 실이라고 그 냄비 주변에 수분이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중간에 그 키친타올을 껴주시면 돼요. 키친타올을 껴서 닫아주시면 흔들림 없이 밖에 물이 튀거나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이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샐러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스티몰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하실 때도 여기 구멍으로 다 이제 수분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여기는 스티몰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스티몰이 없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그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말라고 스티몰을 안 만들었는데, 스티몰이 있으면은 영양소가 그래도 그 구멍으로 많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수박다락이나 맥주다락이 있던 거 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희가 또 전에 어떤 거를 했었냐면 제가 또 베이킹을 또 하고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메뉴를 저희 또 미팅에서 또 같이 진행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전에 이제 그 할로윈 때 단호박 그 블랙 타르트 그렇게도 했었고, 저희 또 팀에는 그 바리스타가 계셔가지고 그 카페 메뉴랑 똑같은 메뉴를 저희 아메이 커피나 그런 음료 재료를 가지고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서 많이 스벅 정말 좋아하시죠. 스타벅스 정말 좋아하시는데 많이 가시고 하시는데, 가시는 그 중간에도 저희 제품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 또 미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많이 알아주시면 좋고,
정말 근데 제가 베이킹을 해봤는데 베이킹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해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게 호두파이. 호두파이도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정말 정말 고급지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텔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게 보통은 가격이 한 3만 정말 싼 게 35,000원에서 45,000원까지 가거든요. 근데 시중에서 파는 그런 파리바게뜨 말고 정말 고급진 호두파이는 그 정도 하는데 뭐 그 다음 주에 보여드릴 시폰 케이크 같은 경우도 얼그레이 시폰 케이크도 보통 35,000원에서 4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그 아메에서 나오는 얼그레이 티백하고 그다음에 밀가루, 계란 뭐 이 정도 오일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게 그 시중에서 파는 거 정도 이상의 그런 퀄리티의 케이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그레이 케이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폰 케이크,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도 생크림 이렇게 생크림을 얹어가지고 만드는 생크림 케이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과일을 넣어서 만드는 과일 타르트도 있고 쿠키 종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는 그것도 해봤어요. 그 발효 시켜서 만드는 뭐 그 모닝빵이라든지 아니면 시나몬 롤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발효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빵 같은 경우도 저희 인덕션에 그 보온 기능이 있거든요. 보온 기능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지금같이 이제 추운 겨울에는 이게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빵을 하시는 분들은 발효기에다가 발효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발효기를 가지고 이제 발효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 인덕션만 있으면 그 빵 발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트하고 설탕하고 소금하고 밀가루만 있으면 그 발효빵도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나몬 롤, 그다음에 식빵, 모닝빵,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치아바타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 퀸으로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덕션하고 퀸이 같이 세트로 묶여서 같이 만드시면은 정말 저희가 못 해먹을 요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그리고 이 요리를 하면서 이제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를 집에서 해먹으면 이제 스파게티 면 하나 보통 사시면은 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스파게티 면 하나에 그다음에 토마토 소스 한 병, 그리고 뭐 새우 조금, 브로콜리 조금, 그리고 뭐 양파, 뭐 그 정도 집에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 활용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저희 냄비 있으면은 거의 보통 한 4인 가족 기준의 레스토랑이나 이런 식당에 브런치 카페나 아무튼 그런 식당에 가시면 보통 그 파스타 한 접시에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아웃백이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더 비싸고 투움바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 1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파스타 2개, 그리고 샐러드 하나, 그리고 뭐 메인 스테이크 하나 그렇게 먹게 되면 거의 10만 원 돈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파스타를 했다 그러면 뭐 면하고 그다음에 토마토 소스하고 약간의 야채 그다음에 뭐 새우 그 정도 하면은 제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원가만 해도 한 15,000원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4인이 정말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스파게티 드시고 만약에 그게 조금 심심하다 그러면 샐러드 약간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크도 여기다 부어갖고 같이 드시면 정말 비용을 절감하면서 식단을 차리실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저희 냄비 사신 비용을 정말 본전 이상을 뽑게 되는 그런 비교표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한번 나중에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궁금하신 게 오늘은 없으신가 봐요. 할 게 너무 없어서 말하기도 그런데 제가 이거 올려놓고 벌써 지금 이게 35분인데 이제 5분 남았거든요. 30분 동안 떠들어도 이렇게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올려놓으면은 진짜 할 게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집안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급하게 집에 정리를 못했으면 정리를 하고 아니면 또 급하게 또 나갔다 와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인덕션 세팅을 해놓고 나가면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자기들이 이제 꺼내서 먹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온도를 세팅해 놓고 나가면 불이 꺼지고 불이 켜져 있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이 지나면 그 인덕션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그 냄비를 썼을 때 가스불에 했었어요. 가스불에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인덕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고 딴 일을 하면 되고 왜냐면 가스불은 가스를 켜고 불을 정말 약불로 해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시간도 얼마나 걸렸나 알람을 맞춰 놓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나올 위험도 없고 하다가 내가 깜빡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이게 안전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요리가 어느 정도 되고 완성이 되면 저절로 이제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되게 안정적이고 깜빡깜빡 하더라도 되게 쉽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올려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점 되게 좋아서 두 개를 같이 짝꿍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집에 가정부 하나 들여온 것처럼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저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아요. 하나 나와있나요? 잠깐만요. 그래서 보통은 이 미트로프를 보여드릴게요.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안에 다 익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이나 이런 성분들은 다 이렇게 빠져나와 있고요. 요거로 이제 접시에다가 뒤집어서 뺄 건데 뜨거우니까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렇게 기름기가 쪽 빠져 있어요. 그래서 베이컨 특유의 그 향이나 고기에서 나는 고기 냄새를 여기 쫙 빠져가지고 이 불순물처럼 이렇게 쫙 빼주시면은 되게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되게 많은 물이 나. 이렇게 기름하고 그다음에 베이컨에 있는 그 기름하고 고기 기름하고 그런 것들이 쫙 빠져서 되게 깔끔하게 맛을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요리에서 나온 이 국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 고기하고 베이컨에서 나온 요 기름 국물 이렇게 쏙 빠져가지고 느끼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접시에다가 뒤집어 줄게요. 요거는 어떻게 뒤집으시냐면은 접시를 준비하셔가지고 접시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대로 뒤집어 주시면 이대로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예쁜 모양의 베이컨 치즈 로프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모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스를 여기다 부을게요. 여기 안에 진짜 기름이랑 이런 그 안 좋은 성분들이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고 느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김치하고 그다음에 양파하고 이런 마늘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느끼한 맛을 꽉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미트로프가 진짜 오븐에다가 구우면 되게 뻑뻑해요. 잘못 구우면 진짜 뻑뻑한데 얘는 안에 드셔보시면 되게 많이 촉촉해요. 그리고 아까 완성된 요 소스 있죠? 소스 여기다 이제 뿌려볼게요. 여기 안에 파인애플하고 블루베리 그리고 이렇게 뿌려주실게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는 진짜 드셔보시고 맛이 없다고 하신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특히 크리스마스나 그렇게 파티 요리할 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손님 초대 요리 누가 오셨을 때 되게 좀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보여주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 잎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올라가면 또 비주얼이 틀려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미국에서는 어떻게 먹냐면 이 그 베이컨으로 오늘은 감싸서 이제 복분자 소스를 뿌렸지만 보통은 토마토 소스를 이제 발라가지고 오븐에 굽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빵이나 이런 데 드시면 좋고 미국에서는 이제 감자를 삶아갖고 으깬 거를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얹어서 아스파라거스랑 같이 한 끼를 이제 해결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썰어가지고 각자 접시에 널어서 뭐 밥이나 아니면 빵이나 그다음에 뭐 감자나 뭐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너무너무 고급진 한 끼 요리가 될 것 같아요. 보시나요? 요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렇게 봐주시고 오늘 보신 분들 이제 집에서 한 번씩 주말에 재료 준비하셔가지고 이거로 한번 요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말에 특식으로 한번 드시고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몬 쉬폰 케이크 진행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베이킹이니까 베이킹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 오늘 바쁘실 텐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요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